윤 대통령은 취임 2년여 만에 무려 24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44번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은 역대 거부권 행사 남발 대통령 순위 2위입니다. 윤 대통령의 과거 거부권 행사 패턴을 분석해보면 특정 분야의 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 관련 법안이나 언론 개혁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이 대통령 자신이나 가족의 불법 행위 의혹을 비호하는 방탄 커튼이 된 셈이죠.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는 헌법상 한계를 넘어선 거부권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 거부권 남발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입법부 견제라는 삼권 분립의 원칙으로 주어진 대통령의 거부권 권한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남발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 정신 위배입니다. 둘째,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해 만들어진 법안이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으로 좌절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통과된 전국민 지급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셋째,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줄이고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들이 제때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넷째,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저해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법안들이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로 무력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통과된 법안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섯째,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지나치게 압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인해 국가 정책의 방향성이 자주 바뀌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나 국민들의 생활 설계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몇 대기업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남발 제한법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입법권 사이의 균형, 삼권 분립의 원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뜻이 어떻게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의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 분립 원칙 하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졸속 입법을 방지하고 행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는 강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거부권 남발을 예방할 수 있겠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거부권 이유를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안이 명백히 위헌인 경우,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의적인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하게 제한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임기 중 일정 횟수로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임기 중 10회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한다면 대통령이 보다
신중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는 거부권의 남용을 막고 그 의미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거부권 제한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의 경우 굉장히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반대 주장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정치 제도가 좀 다른데, 미국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지만 한국 대통령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순수 대통령제인 반면 한국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의회와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의회를 압박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빈도가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초기 대통령들은 거부권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했으며 앤드류 잭슨 대통령 이전까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들어 거부권 행사가 늘어났지만 최근에는 다시 그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여당이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반영해 법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거부권의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여당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대통령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거부권 제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에 대한 반대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제한이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야말로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거부권 제한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일부 경제계 인사들은 대통령 거부권 제한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인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제한은 장기적으로 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언제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발을 지켜봐야만 하는가요? 야당도 저지하지 못하고 있네요. 대통령 거부권 제한 문제는 결국 국민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나 봅니다. 국민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